축산, 검협전. 30화. 귀조, 노포. 음산한 바람이 대전에 불어와 촛불이 흔들리며 귀조가 나타나고 혼미한 구림이 달밤의 유인을 만나니 번개처럼 검광이 번득이네. 한참 의견을 나누는데 시뻘건 검광이 번쩍하더니 적은아가 웬 사람을 옆구리에 끼고 나타났다. 곧이어 유종잠도 도착했다. 적은아는 먼저 지통에게 첩자를 잡아왔다며 밧줄로 묶으라고 한 뒤 법원을 발견하고 정중히 인사를 건넸다. 첩자라는 말에 모두의 시선이 쏠리자 적은아가 상세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적은아와 유종잠이 이날도 아침부터 아미파 거처를 수소문하러 돌아다니다가 목을 축일 겸 망각루에 들렀는데 마침 술꾼들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방금 나간 늙은 도사, 정말 특이하지 않아? 여름이고 겨울이고 허구한 날 다 낡아빠진 저 옷만 입는다니까. 게다가 주량이 얼마나 대단한지 10끈 넘게 마시고도 커다란 붉은 호리병에 또 술을 받아간다니까. 못해도 18끈은 들어가겠던데? 성도곡주는 워낙 독해서 주량이 센 사람도 한 근 마시기가 힘든데 저 늙은이 설마 주선인가? 적은아는 술꾼들이 말하는 주선이 아미투검 당시 제4형인 화덕성군 6대호를 죽인 취도인이 틀림없다고 여겼다. 하여 내일 다시 와서 몰래 기다렸다가 뒤따라가 아미파 소굴을 알아내기로 하고 망각루를 나섰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한 남자가 몰래 따라오는 것을 눈치챘다. 짐짓 모른 척하며 걸음을 늦추다가 적당히 가까워졌을 때 획 돌아서서 왜 따라오느냐고 다그쳤다. 남자가 대답 대신 다짜고짜 유종잠을 공격했다. 보기보다 무공이 강해 둘이 합세해 겨우 제압했다. 홧김에 명줄을 끊어버리려다 놈들의 소굴을 알아야 해서 일단 잡아왔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남자는 키가 작고 하얀 얼굴에 코가 오똑하고 눈빛이 강렬했다. 평범한 장사치 차림새인데 전혀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한 것이 무공이 꽤 강한 실력자 같았다. 법원이 남자를 유심히 지켜보다 물었다. 이름이 무엇이냐? 아미파가 맞느냐? 지금 성도의 추운수 말고 또 누가 있는지, 다들 어디 모여 있는지 바른 대로 고하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하하하. 이 몸은 아미파 제자 신안 구림이다. 우리 문파 사람들이 얼마나 와 있는지 궁금한가 보군. 장문인을 제외하고도 동해 3선, 숭산 1호, 다른 문파 검선까지 따지면 좋기 100명은 될 것이다. 이미 성도에 와 있으나 거처가 일정치 않을 뿐이지. 조만간 백성을 위해 해악의 뿌리를 뽑을 것이다. 나는 이미 붙잡힌 몸이니 어서 죽여라. 무슨 말이 더 필요하냐? 성급하고 포악한 용비와 유덕이 구림의 오만한 말투에 당장 손을 쓰려는데 벼랑간 사방에서 음산한 곡소리가 들리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사방이 암록색으로 변해갔다. 모골이 송연해지며 위기감을 느낀 사람들은 검광과 법보를 준비하며 눈을 부릅떴다. 구림은 이미 안중에도 없었다. 눈 깜짝할 사이 바닥에 큰 구덩이가 생겼다. 그 안에서 두레박처럼 큰 머리에 머리카락과 수염이 뒤엉킨 사내가 시퍼런 두 눈을 희번덕거리며 사방을 노려봤다. 법원과 유덕이 사태를 파악하고 검을 날리려는 사람들을 황급히 저지했다. 잠시 후 사내가 몸 전체를 드러냈다. 큰 머리와 달리 삼척도 안 되는 작고 왜소한 몸에 녹색 도포를 걸친 아주 우스꽝스럽고 기괴한 모습이었다. 법원과 유덕이 눈치를 주지 않았다면 박장대소가 터졌을지도 모른다. 법원이 쏜살같이 구덩이 앞으로 달려가 허리를 굽히며 합장했다. 노조께서 직접 왕림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미리 맞을 준비를 하지 못한 점 너그러이 용서하십시오. 사내는 법원이 상석으로 안내하자 사양하지 않고 바로 자리에 앉았다. 그제야 음산한 곡소리가 사라지고 촛불이 다시 밝게 타올랐다.
이분은 백만산 은풍동 녹포 노주시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심오한 마법을 수련해 백만 마도를 이끄는 마교 난파를 창시한 분이요. 오래전 서장에서 동룡 존자와 법수를 겨룰 때 신묘한 능력을 보이셨어. 노조, 오늘 이곳에 오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터. 어떤 가르침을 내리시려는지요? 그래. 그때 동룡과 대결을 잘 마무리하고 백만산으로 돌아가 오랫동안 두문불출했지. 한데 며칠 전 동룡이 서신을 보냈더군. 아미파랑 또 한 번 대결하는데 본인은 일이 있어 올 수 없으니 나더러 도와주라고 해서 왔지. 벌써 대결이 끝난 건가? 녹포의 목소리는 갓난아이처럼 가늘었다. 대결은 아직입니다. 며칠 안으로 나머지 조력자가 모일 것입니다. 노조께서 친히 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기왕 오셨으니 저희를 이끌어 주시지요. 뭐 어려울 것도 없지. 내가 수십 년에 걸쳐 완성한 법부를 가져왔다네. 백독금잠고라는 것인데 마치 벌떼 수백만 마리처럼 하늘을 뒤덮고 적을 공격하지. 제 아무리 뛰어난 검선이라도 이 백독금잠고에 물리면 독이 심장까지 퍼져서 한 시즌 안에 죽는다고. 아미파의 고수가 아무리 많아도 걱정할 것 하나 없어. 이 말을 듣고 모두가 기뻐했지만 한 사람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바로 구림이다. 당장 돌아가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만 사로잡힌 몸이라 한숨만 절로 났다. 녹포가 이 한숨 소리에 바로 고개를 돌렸다. 이 자는 누구인가? 밖에서 우리를 미행하던 놈입니다. 자바다 신문하려는데 마침 노조께서 오셨지요.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싱싱한 사람 심장 맛본 지 정말 오래되었는데 잘 됐군. 이놈 심장으로 탕을 끓여 먹어야겠네. 법원이 명을 내리자 지통이 얼른 사람을 불러 냉수를 담은 대야를 준비시키고 가슴을 갈라 심장을 꺼내라고 하였다. 이미 죽음을 받아들인 구림은 자은사 일당이 하는 짓을 차분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지통이 녹포에게 성의를 보이기 위해 대야를 구림 앞으로 옮기고 본인이 직접 칼을 잡았다. 그리고 구림의 가슴을 찌르려는 순간 눈앞이 번쩍하더니 한 폭의 비단이 휘감기듯 날아든 금색 빗줄기가 빠르게 소용돌이쳤다. 지통은 미처 반격할 틈이 없어 얼른 몸을 날려 피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정신없이 검광을 날리고 법보를 휘둘렀다. 그 사이 금색 빗줄기는 번개처럼 먼 하늘로 사라졌다. 용비와 유덕이 뒤쫓았으나 별빛 가득한 밤하늘 아래 앙상한 겨울나무를 스치는 쓸쓸한 바람 소리만 들릴 뿐 작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돌아와 보니 구림도 감쪽같이 사라지고 잘려나간 밧줄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구림 옆에 서 있던 요일은 왼쪽 귀가 반쯤 잘렸지만 다행히 다른 부상자는 없었다. 한껏 들떠있던 자운사 무리는 갑작스러운 봉변에 기세가 확 꺾이며 또 한 번 아미파 고수의 실력에 혀를 내둘렀다. 유덕의 홍사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으니 실로 어마어마한 고수가 틀림없었다. 모두 할 말을 잃은 채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다. 눈을 감고 죽음을 기다리던 구림은 강렬한 빗줄기가 번쩍하자 누군가 자신을 구하러 왔음을 직감했다. 몸이 떠오를 때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찌르면서 정신이 혼미해졌다. 입조차 뻥긋할 수 없으니 사술에 당한 것이 분명했다. 잠시 후 금빛 검광의 주인이 구림을 내려놓고 상태를 살폈다. 이런, 서둘러야겠네. 경훈아, 어서 단약을 가져오너라. 주경훈이 단약방으로 달려가 단약 9알을 가져왔다. 검광 주인이 물과 함께 단약을 먹인 후 구림을 침상에 눕혔다. 구림은 혼수 상태로 온몸이 부서질 듯한 격렬한 통증을 견뎌냈다. 다음 날 아침 비몽사몽간에 다시 단약을 먹고서야 겨우 정신이 돌아왔다. 눈을 떴을 때 주경훈이 곁에 있었다. 아리따울 뿐 아니라 근골이 훌륭하고 공력도 대단해 보이는 것이 아무래도 생명의 은인이다 싶어 감사 인사를 하려 몸을 움직였다. 주경훈이 다급히 구림을 만류했다. 사형, 깨어나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유덕의 홍사 독이 아직 남아있으니 무리하지 마세요. 먹을 것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구림은 여전히 통증이 너무 심해
주경훈의 말대로 잠시 예의 차리기를 미루었다. 사형이라 부르는 것을 보아 같은 문파 사람이 분명한데 대체 누구지? 누구의 제자일까? 어린 나이에 유덕의 홍사나 노포의 사술도 두려워하지 않고 호랑이 굴에 들어와 자신을 구한 것을 보면 필시 예사 인물이 아닐 터였다. 문득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 한숨이 절로 났다. 잘못된 살인으로 문파의 규칙을 어긴 것도 모자라 사부에게 빼앗긴 보검을 되찾으려고 죄를 지으면서까지 공을 세우려 하지 않았나? 더구나 입문한 지 벌써 30년인데 한참 어린 후배보다도 실력이 못하다니 너무 부끄러웠다. 이때 주경훈이 모락모락 김이 나는 음식을 가져왔다. 구림은 몹시 허기졌던 터라 사양하지 않고 허겁지겁 먹었다. 배를 채우니 머리가 한결 맑아졌다. 삼해. 구차한 목숨을 구해주어 정말 고맙소. 한데 여기는 어디요? 아, 오해예요. 사형을 구한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제 실력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여기는 벽사촌 옥천관이고 저는 황산 찬하 대사의 제자 주경훈입니다. 사형은 신안 구림이시죠? 어제 옥청 사태가 자운사 부근에서 적의 허실을 살피다가 사형이 잡힌 것을 알고 검광으로 구해내셨대요. 나중에 보니 사형 어깨에 홍사가 묻어 있었어요. 사태의 단약이 아니었으면 목숨이 위태로웠을 거예요. 옥청 사태는 일이 있어 오늘 아침 일찍 나가시며 사형에게 충분히 쉬라는 당부를 전하라고 하셨어요. 매일 단약을 복용하며 일주일쯤 지나면 회복될 거라고요. 하지만 자운사에서 들은 이야기를 당장 보고해야 하니 벽균암으로 돌아가야 하오. 나는 이만 가보겠소. 이번에 3선 1호가 모두 오시고 다른 실력자도 많으니 자운사의 허실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하셨어요.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았으니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정월 초사흘쯤 대사님 허락이 떨어진 후 함께 가도록 해요. 구림은 전날 취도인과 헤어질 때 아직 3선 1호가 오지 않았다고 들었다. 더구나 자운사에 요사한 인물이 워낙 많아 아미파 검선들이 예기치 못한 위험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돌아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주경훈은 더는 말릴 수 없어 저녁 무렵에 구림과 함께 길을 나섰다. 구림의 몸 상태로는 검광을 탈 수 없기에 걸어가야 했다. 다행히 벽사촌에서 벽균암까지는 20리 남짓으로 멀지 않았다. 주경훈과 구림은 항행한 들판을 지나던 중 쏜살같이 달려가는 젊은 두 남녀를 보았다. 그 뒤로 네 남자가 바싹 뒤쫓고 있었다. 구림은 네 남자 중 하나가 극악무도한 금광정임을 알아보고 걸음을 멈추었다. 삼해. 저 도적들을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소. 저 금광정이란 놈은 아주 음탕하고 악랄한 놈이오. 금광정과 마웅, 육호, 백진 등이 순식간에 코앞까지 다가왔다. 사형은 몸이 성하지 않으니 먼저 가세요. 여럿이긴 하지만 제가 처리할 수 있어요.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